안녕하십니까. 엑스칼리바 형사법 중에서 형사소송법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자 우리가 형사소송법 493조 많죠.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 중에서 우리 변호사 시험 수험생 중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바로 증거 파트 아니겠습니까? 이 증거 파트만 잘해도 거의 끝나는 겁니다. 그죠? 이 증거 우리가 증거 파트라고 하잖아요. 이 증거 쪽에서 우리가 잘만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형사소송법 307조죠. 307조. 잘 보십시오. 307조에서부터 318조, 그죠? 318조에 3까지만 완벽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형사법은 만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우리가 실체법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거 우리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무슨 착오한 게 많잖아요. 사실의 착오, 금지의 착오, 위법성 조각서의 전제사실 착오 이런 거 있지만 이런 걸 잘하면은 요거와 더불어서 같이 잘하면 이제 끝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 파트를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에버던스라고 그러죠. 이 증거가 뭔가, 첫 번째 증거가 뭔가부터 일단 알고 넘어가야 돼요. 사실 인정의 자료를 말해요. 사실 인정의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형사소송법 307조 1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의 인정은 증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의 인정은 증거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2항은 자,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뤄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증명의 정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증명의 개념.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증명이 뭐냐? 자, 증명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증명은 어떤 생각을 가지려면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자, 법관입니다. 로 하여금, 자, 여기 중요합니다.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확신. 그죠? 요겁니다. confidence라고 그러죠.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을 바로 evidence, 증명이라고 그럽니다. 증거와 증명의 관계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재판제를 307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07조를 한번 써주면 주관식도 써주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도 꼭 반드시 출제되게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 증거를 공부하면은 바로 307조부터 318조의 3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은 형사법은 거의 꽈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샘플 강의지 않습니까? 이때 이번에 한번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이죠. 이 증명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잘 보세요. 증명의 방법은 엄격한 증명과, 자, 엄격 증명과, 그 다음에 자유로운 증명이 있어요. 자유로운. 자, 이거를 우리 수험생들이 잘 해석을 못합니다. 엄격한 증명이 뭘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증명력이 있어요. 증거 능력이 첫 번째 있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증거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공판 절차죠. 공판 절차에서 이 공판정에서 증거 조사를 거쳐야 된다. 증거 조사. 어딥니까? 공판정입니다. 공판정에서 증거 조사를 법률에 따른 증거 조사를 거친 증명을 바로 엄격한 증명이라 한다. 자, 앞으로 우리가 수업할 때는 이렇게 내용이 상당히 길어도 말이죠. 요것을 농축적으로 함축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사령이 나왔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빨리 가불병정 무까지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가불병정 해가지고 자 금방 해야 됩니다. 가불병정 무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왜냐하면 이 관계 나오는 사람들이 5명은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우리가 항상 보면서 법률을 갖다 들이대야 돼요. 자, 자유로운 증명은 뭐냐면 이런 법률 절차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프리하게 하는 증명을 자유로운 증명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보면은 23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증거재판제 307조 나와 있고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을 구별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가. 자, 거기 보시면은 공소범죄 사실. 이것은 엄격한 증명입니다. 자, 공소범죄 사실이니까 공소장에다가 써야 되죠. 그죠? 공소장에다가 쓸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피고인을 특정해야 됩니다. 공소장에 쓰려면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죠? 그다음에 죄명을 써야죠. 죄명, 형법상 죄명. 그다음에 공소 사실, 적용 법조 이런 걸 써야 돼요.
물론 형사소송법에는 없지만 구속이 돼 있는가도 한번 써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유로운 증명은 뭐 잘 알지만 뭐 특신 상태는 뭐 전문 증거, 전문 법칙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310조 2. 자, 310조 나중에 보면은 310조의 2가 바로 전문 법칙이에요. 전문 증거예요. 이 전문 증거, 전문 법칙이라는 거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공판정에서 직접 들은 증거만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것도 꼭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310조의 2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공부하면은 뭡니까? 이 형사소송법, 형사법 문제는 완벽하게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밖에 뭐 심신미약, 그다음에 탄핵 증거는 뭐냐면 증거의 증명력을 우리가 소각시키는 그런 증거가 탄핵 증거가 되겠죠. 탄핵 증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310조의 뭡니까? 318조의 2가 되겠죠. 요건 탄핵 증거입니다. 이건 뭐냐면 증거의 증명력을 상쇄시키는 겁니다. 증명력을 상쇄시키는 그런 증거가 바로 탄핵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10조의 2, 그 다음에 318조의 2, 이런 부분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유로운 증명이냐, 엄격한 증명이냐, 이걸부터 따지는 겁니다. 자, 증거 파트를 잘해야 우리가 사례 문제를 잘 풀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증명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307조제가 설명했고, 자, 그러면 308조가 뭐가 있을까요? 308조. 자, 요것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308조는 바로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입니다.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다. 심증주의죠. 이것은 자유심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법률 속에서 재량인 겁니다. 법률 속에서. 법을 벗어난 재량은 아니다. 즉 법률 안에서의 재량이다 이런 얘기죠. 재량. 그렇죠? 이런 뜻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법관의 자유심증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는 법관의 자유의 판단을 맡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몇 년 전, 한 10년 전 됐나요? 새로 생긴 법률이 하나 있었죠. 바로 308조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꼭 출제되니까 자, 308조의 2입니다. 308조의 2가 뭐냐면 여러분들 뭐 제일 많이 나온 거 위수증이죠. 자, 뭐냐면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에요. 자,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뭐냐면 1차 증거가 있어요. 1차 증거 있고 2차 증거가 있는데 만약에 1차 증거를 수집할 때 위법하게 수집할 때 잘못됐으면은 2차 증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 이 법률에 그대로 나와 있었죠. 그래서 증거 능력을 배제시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원래는 범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 학자들이나 법의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러지 말고 법률로 아예 규정하자.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308조 2, 바로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09조로 넘어갈까요? 309조. 309조는 뭘까요? 309조는 바로 이 자백을 했는데 말이죠. 자백을 했는데 강제적으로 자백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강제적으로 한 자백 있잖아요. 자백을 했는데 강제라든가 무슨 뭐 고문 같은 걸 했어요. 고문. 이럴 때는 증거 능력을 배제시킨다. 알겠죠? 이런 조문이 309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례에서 가끔 출제됩니다. 물론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이 물질적인 측면도 들어가지만 이 자백 배제법은 오로지 자백에 해당합니다. 자백, 컨페스죠. 이 자백이 문제인데 뭐냐면 이 범죄를 지금 범죄 전부라든가 일부에 대해서 내가 자백한 거죠. 내가 시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유죄를 내가 인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범죄의 일부라든가, 그죠? 일부 또는 전부를 이것을 인정한 것이죠. 이것을 자백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유죄를 인정한 건 아니다. 아시겠죠? 유죄 인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 한번 써주면 좋죠. 309조는 바로 자백 배제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사례에서 꼭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310조로 넘어가는데 310조는 뭡니까? 자백의 보강 법칙이죠. 자, 이 전문 법칙을 잘 해야 됩니다. 증거 부분. 310조는 바로 자백의 보강 법칙이에요. 자백의 보강 법칙이다. 아시겠죠?
자백을 했는데 말이죠. 그 사람한테 유일해요. 그 다음에 불리합니다. 이럴 때는 보강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자백의 보강 법칙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 피고인이 있다. 그러면 이게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말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310조 2, 그 유명한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전문 법칙이죠. 전문 증거. 자, 이 전문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한문으로 보면 전에 들었다 이런 뜻이죠. 전에 들었다. 자, 보세요. 전에 들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들었다니까 귀로 들었다는 겁니다. 귀. 말이죠.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을 뭐 서류에 적었다든지. 그죠? 자, 이건 직접주의입니다. 공판 중심주의를 하라. 이런 뜻이죠. 자, 피고인이 있는데 직접 법관 앞에서 말을 해야죠. 이게 전문이란 말이에요. 전문해서 한 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바로 전문 법칙이에요. 310조 2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12조, 311조부터 쭉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전문 법칙에 예외가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뭐 서류로 적었다든지 제 전문 진술이라든가, 그죠? 진술서가 왔다든지 이럴 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바로 전문 법칙 예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 금방 합격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냥 독서하듯이 보면 되는 거예요. 별 힘든 게 없어요.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여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11조죠. 자, 311조 뭘까요?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311조. 이것은 뭐냐면 법원이라든가 법관의 면전조서입니다. 면전조서. 이것은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심할 게 있어요. 면전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 규정이다. 알겠죠?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15조는 당연히 증거 능력 인정되는 서류예요. 315조. 자, 315조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소리죠. 당연히 이거와 이걸 잘 비교해 보세요. 이것은 311조는 당연 서류는 아니에요.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315조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당연히 인정해야 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조문을 못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311까지 일단 봤는데 문제는 바로 312조가 문제입니다. 312조를 잘 해석하시는 분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걸 해석을 못하면은 형사소송법, 형사법 사례를 못 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312조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312조는 그만큼 우리가 이 증거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이 조문을 개정을 하고 있어요. 자, 312조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검사라든가 사경 작성의 조서입니다. 작성의 조서 뭡니까? 주로 피의자 신문조서인데 반드시 피의자 신문조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6항까지 돼 있거든요. 검중조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참고인 진술조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고인 신문조서. 자, 피고인 신문조서죠. 피고인 신문조서예요. 신문조서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피고인 신문조서 같은 경우는 검사 작성과 자 요거죠. 피고인 신문조서를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자, 1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312조 1항은 바로 검사 작성입니다. 검사가 피고인 신문조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의자 신문조서죠. 피의자 신문조서. 자,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입니다. 의심할 때 이 의자예요. 한문으로 이렇게 됩니다. 피의자. 자, 피의자 신문조서죠. 피신조서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 잘 보세요. 피신조서라고 그래요.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거 조심해 주세요. 피고인이 된입니다. 된 피의자 신문조서. 자, 이걸 조심해야 돼요.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여기서부터 틀리면 안 됩니다. 피고인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이 피의자인데 피고인이 됐어요. 그럼 이걸 적용하고 잘 보시면 만약에
피고인이 안 된 또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어요. 이건 여기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 이것은 313조로 넘어가게 돼 있다. 아시겠죠? 312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피고인이 된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명심해 주시고. 자, 이럴 때는 뭐냐면 적법 절차 플러스 이걸 조심해 주세요. 내용의 인정입니다. 내용의 인정. 이럴 때 내용의 인정이에요. 이럴 때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2항은 없어졌어요. 삭제됐고 사망은 사경 작성입니다. 사경 작성에 역시 적법하고 내용의 인정입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똑같은데. 자, 문제는 바로 이제 사항이 되겠죠. 사항. 여기서부터 우리 수험생들이 가물가물해요. 왜?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하거든요. 사항부터 문제인데 사항은 뭐냐면 자, 사경이라든가 검사 같이 나갑니다. 이때는 검사나 사경 같이 나가는 바로 뭐예요? 피고인. 자, 피고인 아닌 자. 피고인 아닌 자죠. 자, 아닌 자입니다. 아닌 자의 진술이니까 누굽니까? 이게 참고인이죠. 이 바로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참고인. 자, 참고인이 뭐 제3자자. 피고인 아닌 자를 조사한 진술조서죠. 자,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 피고인 아닌 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적법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 그다음에 성립의 진정, 그다음에 특신 상태 다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적법 절차 거쳐야 하고 두 번째는 신문을 인정했을 때 성립의 인정.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반대 신문권. 자, 이거 조심해요. 반대 신문권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바로 뭡니까? 특신 상태. 제일 복잡해요. 왜? 참고인이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한 조서는 다른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 증거 능력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5항은 뭡니까? 5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 과정. 자, 이겁니다. 5항. 자, 이거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가 있을 겁니다. 이 조서. 이 수사 과정에서 조서는 1항부터 4항, 1에서 4항까지를 준용해요. 아시겠죠? 만약에 뭐 검사가 작성했다 그러면 3항으로 가고 만약에 1항으로 가고 검사가 작성했다 그러면 3항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참고인 진술 소설은 1로 4항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개별적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6항은 뭐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 건데 6항은 뭐냐면 검증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검증 조사는 바로 이제 특신 상태하고 적법 절차만 있으면 시험에 출제 안 되고 있습니다. 자, 6항 검증 조서예요. 자, 이거는 시험에 출제 안 되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2조를 누가 더 해석을 잘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이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13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문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307조부터 318조 3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313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13조. 313조는 진술서 등입니다. 진술서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술서 등. 즉 뭐냐면 누가 말이죠. 자기가 어떤 형사소송법 312조, 그러니까 12조와 뭡니까? 이제 11조죠. 11조와 12조 이외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이것을 진술서라고 그래요. 진술서 같은 경우고 그다음에 감정서 등이라고 되어 있죠. 진술서와 감정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감정서 시험에 안 나오고 이 진술서가 있는데 이때는 뭐냐면 성립의 진정만 있으면 됩니다. 자, 성립진정. 자, 여기 조심해요. 성립진정. 그런데 피고인 같은 경우는 이때는 이 특신 상태까지 있어야 돼요. 자, 313조는 311조하고 자, 이거 조심해 주세요. 311조하고 312조 이거 외입니다. 이거 바깥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진술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검사 작성이라든가 뭐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가 참고인 진술서라든가 조서라든가 이거 말고 그거 외에 또 사항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313조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313조 1항이 적용되고 이때는 성립의 진정만 있으면 성립돼요. 그러나 만약에 피고인이었다. 그러면 어때요? 특신 상태까지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성립의 진정과 특신 상태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313조 공부했고, 그 다음에 문제는 314조예요. 그래서 314조가 가끔 출제되고 있습니다. 314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14조는 뭐냐면 위와 같이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 진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술자가 사망했다든지, 그죠? 외국에 갔다든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바로 314조가 되겠습니다. 이 314조는 진술서도 될 수 있고, 뭐 진술조서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감정서도 될 수 있고, 다 된다. 그죠? 뭐 진술서, 진술조서, 뭐 그 다음에 감정서 다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필요성과 특신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때는 필요성입니다. 자, 알아두세요. 특신 상태. 이겁니다. 즉 뭐냐면 313조까지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뭐 진술할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외국에 나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필요성과 특신 상태에 따라서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314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315조 당연히 인정되는 서류가 있죠. 자, 315조 그것은 당연히 증거 능력 인정하죠. 이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증거를 부디 인정할 필요가 뭡니까?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당연히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그죠? 무슨 장부 같은 거, 상업장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무슨 증거조사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내용 인정 필요 없죠. 이미 직인이 시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이 이제 316조죠. 자, 이건 좀 별표를 좀 쳐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문 진술이에요. 자, 이겁니다. 즉 뭐냐면 어떤 진술을 어떤 관계도 없는 사람이 말이죠. 들어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 자, 이걸 잘 보십시오. 자, 피고인 아닌 자. 주어는 피고인 아닌 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닌 자. 즉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의 내용을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과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 말했다.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자의 말을 인용했어요. 이런 때 다르다. 이때는 뭡니까? 이 적법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특신 상태 이런 걸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뭐냐면 이 특신 상태와 그다음에 뭡니까? 이 필요성. 그렇죠? 요 경우는 필요성과 그다음에 특신 상태 요걸 필요로 하고, 이 경우는 그냥 특신 상태만 필요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16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조문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실 분석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한번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쉽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하면은 당장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317조는 진술의 임의성이 나와 있어요. 자, 317조. 이것은 진술의 임의성입니다. 임의성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이런 뜻입니다. 프리하게 이런 뜻이죠. 프리하게 이런 뜻인데 임의성이 인정받으면 증거 능력이 있고 임의성이 없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8조로 넘어갑니다. 318조는 바로 뭘까요? 이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증거 동의입니다. 증거를 동의하게 되는데 어떻게 동의했을까? 예를 들어서 무단 퇴장했다든지 이럴 때는 동의 간주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증거 동의는 말이죠. 증거 능력이 없는 그 증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바로 동의한 것이 바로 증거 동의가 되겠습니다. 증거 동의는 피고인과 검사가 증거를 하자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의사 표시하냐면 법원에 대해서 의사 표시하는 것이 바로 증거 동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18조의 2입니다. 자, 318조 2. 이것은 뭐냐면 탄핵 증거입니다. 잘 출제됩니다. 이것은 증거의 증명력, 증거의 증명력을 상쇄시키는 겁니다. 상쇄. 이것을 탄핵 증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탄핵 증거에 대해서는 한 5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몇 문제 정도 나왔죠.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따질 것이 바로 이제 18조의 3이 되겠죠. 바로 뭡니까? 간이 공판 절차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전문 법칙과 그다음에 증거 재판주의 부분을 우리가 완벽하게 훑어봤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교재 그걸 이제 바탕으로 239페이지 보시면은 거증 책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거증 책임, 입증 책임을 말하고 누가 이제 책임지냐면 검사가 원고인 검사가 거증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증 책임이 전환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죄에서 그죠? 이 증명 이때는 거증 책임이 전환되고 피해자가 거증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바로 뭘 살펴봤냐면 가장 어렵다는 형사소송법의 증거재판주의, 그중에서도 전문법칙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훑어봤어요. 자, 이 부분만 잘해도 우리가 성립의 진정, 그다음에 내용의 인정, 그다음에 필요성, 특신 상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반대 신문권 보장, 그다음에 우리가 적법 절차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요리하는 사람이 형사법을 빨리 합격할 수 있다. 만점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뭐 그리 어려운 일은 없어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이 파트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샘플 강의에서는 가장 어렵다던 증거 파트를 한번 우리가 훑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